안녕하십니까, 불수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오늘 네 번째 강의 기본 위젯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을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의외로 꽤 중요한 내용이고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화면을 지금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란 건 모바일 화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만들 때 이 화면을 갖다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액티비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좀 더 정확하게 상세하게 학습을 할 거고요. 일단은 액티비티란 무엇이다? 화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구성하고 있는 화면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드로이드 액티비티 안에 뷰라는 녀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뷰는 뭐로 나눠진다? 뷰 그룹. 이걸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뷰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가 위젯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뷰 그룹이니까 뷰 그룹 안에 다시 또 레이아웃과 위젯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런 거를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화면을 예쁘게 정확하게 구성해 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가장 레이아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은 사용하기 가장 간편하고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간단했죠. 오리엔테이션, 가로로 쌓을 것인지 세로로 쌓을 것인지 결정을 하고 레이아웃 위드와 레이아웃 하이트,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정도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속성을 가지고 그 레이아웃을 잡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버튼이라는 위젯을 그 안에 넣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위젯 중심으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만 알아봤는데 우선은 리니어 레이아웃만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뭐 릴레이티브 프레임 뭐 여러가지 레이아웃들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볼 거고요. 오늘은 위젯 레이아웃이 포함할 수 있는 위젯들이 있죠. 그래서 위젯들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거 버튼, 텍스트 뷰, 에디트 뷰, 이미지 뷰, 그 다음에 토스트는 뷰라고 하긴 뭐하지만 하여튼간 토스트 정도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튼 위젯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버튼 기본 위젯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나오네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먼저 레이아웃을 감싸줬고요. 다음에 얘는 오리엔테이션이 버티컬 세로네요. 그래서 버튼 두 개가 있대요. 그래서 버튼 1번과 버튼 2번이 세로로 쭉 놓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새로운 속성이 하나 나오네요. 그래비티가 있어요. 그래비티. 그죠? 그래비티 센터가 있는데, 자, 이건 정렬하고 관계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레이아웃 그래비티라고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레이아웃 안에 버튼들이 있죠? 버튼들이 위치를 센터, 가운데 놓겠다는 얘기예요. 자, 얘가 마치입니다. 매치. 그리고 얘도 세로도 매치해. 그러면 화면 전체 다 차지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세로까지 다 차지하고 가로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차지하는데 이때 여기에 안에 이 레이아웃 안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 버튼과 버튼이죠. 이 두 개를 센터 가로하고 세로 센터의 중앙에 그냥 결과는 중앙에 있죠. 중앙에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비티란 뭐다? 내가 품고 있는 요소의 정렬 방식을 결정 지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센터면 이렇게 가운데 놓이고요. 그 다음에 탑이면 이렇게 위에 놓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렬, 크기, 색상, 마진, 내용물 정렬 이렇게 나오는데 내용물 정렬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건 실제로 이렇게 제가 이론상으로 말로 설명한 것보다 실제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게 더 빨라요, 이해가. 그래서 정렬, 그래비티라는 걸 일단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물 정렬은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아까 여기 처음 해봤던 그래비티는 리니어 레이아웃에 있는 그래비티니까 누굴 정렬시켜요? 얘가 갖고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갖고 있는 요소 버튼들을 우리가 정렬을 시키죠. 자, 근데 버튼을 보면 버튼에도 이렇게 그래비티가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버튼에 있는 그래비티 속성은 누구를 정렬시키느냐? 버튼이 갖고 있는 요소 텍스트겠죠. 여기겠죠. 그죠? 얘를 정렬시킵니다. 텍스트 버튼 안에서 그 텍스트의 위치를 버튼과 라이트래요. 아래쪽, 그 다음에 우쪽, 즉 우하단이니까 요쯤 되겠죠. 요쯤 요거겠죠. 요거 요렇게 정렬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정렬, 그래비티라는 거 알아봤는데 요거 마진이라는 것도 있어요. 마진. 그래서 요런 거는 정렬, 크기, 색상, 패딩, 마진 요런 거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UI적인 요소들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게 가장 빠르겠죠. 말로 계속 해봤자 뭐 별로 그렇게 와닿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몇 번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지. 이거 외워봤자 뭐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놔두고 제가 버튼을 일단 장표를 보면서 보시면 가운데 정렬 시키는 거 뭐 요것부터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자, 가운데 정렬은 어떻게 시키느냐? 자, 보시면 버튼 한 개만 놔두고 좀 지울게요. 자, 지웠어요. 자, 지우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로 줬습니다. 세로로 쭉 떨어져요. 자, 근데 얘를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있는 버튼 요소 얘죠. 얘를 갖다가 가운데 정렬 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래비티 속성을 주는 거예요. 자, 안드로이드 그래비티 속성을 주는데 속성이 굉장히 많아요. 탑도 있고 탑은 가장 위에, 바텀은 아래,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센터 버티컬이 있어요. 센터 버티컬은 모르겠어요. 세로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가운데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한번 해주고 실행해 볼까요? 실행을 딱 해보면, 자, 버추얼 머신을 또 꺼놨네요. 제가 버추얼 머신이 또 실행돼야 되겠죠.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 퍼즈 눌러서 잠깐 동영상 멈출게요. 좀 지루하니까. 자, 거의 다 이제 에뮬레이션이 구동이 됐습니다. 이제 해당 앱이 실행이 되겠죠. 네, 됐죠. 자, 보면 코드하고 같이 연계해서 볼게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 뷰 그룹의 그래비티 특성을 센터 버티컬 줬어요. 그죠? 세로의 가운데 놓는 겁니다. 가로는 설정 안 줬어요. 가로는 디폴트 값 왼쪽에서 좌에서 우로 흘러가겠죠. 근데 세로 마취하고 마취를 줬습니다. 전체 화면을 다 쓰는데 그 전체 화면을 다 쓸 때 세로를 가운데 놓겠다. 그러니까 세로에서 가운데 이렇게 위치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얘를 갖다가 센터 호리전털도 있겠죠. 그래서 센터 레턴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상하건대 가로의 중앙에 놓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실행을 해보면 상단, 기준이 상단이겠고요. 상단에서 가로축 기준으로 중앙에 센터 정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가로하고 세로를 갖다가 둘 다 중앙에 놓겠다. 그러면 그냥 센터로 주면 돼요. 그러면 가로와 세로 모두 센터 정렬해서, 즉 화면 전체 다 쓴다고 했는데 다 쓴 거에 가로 세로 중앙이니까 요 가운데 여기 놓이겠죠. 그죠? 자, 또 기다리면 새롭게 수정된 어플리케이션이 인스톨 될 거고요. 인스톨 되면서 중앙 가운데 정렬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정렬 요거 했고 탑하고 바텀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잠깐 해볼까요? 나온 김에 여기다가 바텀 해볼까요? 바텀을 해볼까요? 아래 놓겠죠. 그리고 속성을 이렇게 하나만 줄 수 있는, 속성 값을 하나만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다가 그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 원 있죠. 원 표시 시프트 키 누르고
저기 키보드 누르면 원 위쪽에 있는 이런 표시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개 복수의 속성을 같이 줄 수 있어요. 자, 아래쪽에 주는데 아래쪽에서 뭐 오른쪽 줘볼까요? 라이트. 예, 이렇게 줘볼게요. 그러면 우측, 라이트니까 우측으로 붙을 거고 우측으로 붙으면서 아래쪽으로 정렬되겠죠. 그래서 바텀 라이트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정렬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하나씩 다 살펴보면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시간 낭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나씩 해보시고, 그죠? 그때 자, 우측 정렬된 것도 보이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 탑으로 바꿔볼게요. 탑. 저 위쪽이겠죠? 자동으로 돼요. 이것도 탑 되고, 그 다음에 버튼에 사이즈를 줄 수가 있어요. 사이즈를 지금은 둘 다 랩으로 주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100 픽셀로 줄게요. 그 다음에 얘를 또 100픽셀 10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이제 고정적으로 글자 크기에 맞게서 조정된 게 아니라 뭐 글자가 100픽셀로 딱 절대값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래비티 속성을 탑으로 쓰니까 위쪽에 붙을 수가 있겠죠. 근데 탑을 줘도 뭐 효과는 별로 별 차이 없겠네요. 그죠? 원래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오고 좌에서 우로 요소들을 배열하기 저기 위치시켜주기 때문에 탑을 줘도 뭐 그렇게 큰 효과는 나타낼 수 없을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100에 100이 됐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버튼에 대해서 속성 리니어 레이아웃에도 백그라운드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색상 값을 줄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버튼에도 색상 값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백그라운드. 자, 얘를 색상을 그린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빵빵 FF 빵빵. 자, 그 다음에 실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회색, 디폴트 그 버튼의 색상이 회색이에요. 근데 이거는 에뮬레이터니까 이렇게 회색이지 각 제조사마다 다 커스터마이징해서 버튼 이쁘게 다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타겟폰에는 타겟폰마다 제조사마다 버튼의 색상이 디폴트 색상이 다 다를 겁니다. 자, 어쨌든 그린색으로 바꾸니까 그린색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크기, 색상 방금 알아봤고 마진이란 거 한번 알아볼까요? 마진. 자, 마진은 뭐냐면 마진하고 패딩은 자, 이 장표를 좀 볼게요. 내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요소예요. 요소 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자, 기준인데 이 안에 지금 같은 건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B라는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마진과 그 다음에 패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웹 쪽에서 했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좀 해보신 분들은 마진하고 패딩 개념을 다 아실 겁니다. 자, 처음 접하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마진은 뭐냐면 전체적인 공간이 있겠죠. 지금은 리니어 레이아웃이죠. 여기서 마진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내 객체 버튼이면 버튼에서 마진은 이 바깥쪽으로 얼마만큼 공간을 둘 것인지, 그죠? 상하 좌우 바깥쪽으로 얼마만큼 공간을 둘 건지. 마진 값을 예를 들어서 10픽셀을 준다 그러면 탑에 10픽셀, 그죠?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쪽 오른쪽에 10픽셀 10만큼 떨어져. 그러면 다른 요소가 오면은 10 떨어져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요소가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패딩은 뭐냐면 요소 안쪽 있죠. 여기 요 안쪽에 값이에요. 안쪽에 값. 그죠? 어떤 요소를 만들어 놓고 그 요소에 대해서 텍스트를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하면 텍스트가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위치합니다. 근데 얘를 조금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요 안에서 얼마큼 떨어져라. 그죠? 안쪽 여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과 패딩 한번 볼까요? 소스를 보면서 한번 또 볼게요. 자, 버튼을 만드는데 마진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여기서 안드로이드. 자, 마진을 보니까 어시스트 보니까 마진 레프트, 마진 탑, 마진 라이트, 마진 바텀이 있어요. 자, 여기 뭐냐면 맨 밑에 마진이라는 것도 있어요. 왼쪽 여백 바깥쪽, 그 다음에 위쪽 바깥쪽 여백, 그 다음에 오른쪽 바깥쪽 여백, 아래쪽 바깥쪽 여백. 자, 이 마진은 뭐냐면 좌, 상, 우, 하를 한 번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레프트 여백을 예를 들어서 뭐 50픽셀을 주겠다. 그러면 이
레이아웃, 이 뷰 그룹은 왼쪽을 무조건 50을 띄는 거예요. 어떤 요소거든지. 그러면 버튼이 왔어요. 버튼 50만큼 떨어져서 이제 표현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화면과 여기서 50 떨어져서 이제 표현이 되겠죠. 자, 비교를 해봅니다. 네, 50 떨어져서 표현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요거를 좀 바꿀게요. 뭘로? 랩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랩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자, 바꾸고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사이즈 안에 있는 요소만큼 사이즈 차지하면서 다시 바뀌겠죠. 마진을 여기다 줄 게 아니라 여기다 버튼에다 줄 걸 그랬어요. 좀 헷갈리죠. 리니어 레이어에서 주니까 리니어 레이어 떨어져 버리죠. 자, 요거 좀 수정할게요. 여기다가 버튼에다 줄게요. 버튼에다. 그래야지, 예, 그래야 되겠죠. 그래 좀 이해하기 쉽겠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레이아웃은 그대로 돼요. 그대로 존재하고 버튼에다가 레이아웃 마진 레프트 왼쪽 마진, 그러니까 즉 왼쪽 바깥쪽의 여백을 50만큼 띈다는 얘기니까 레이아웃은 그대로 있고요. 그러면 예,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또 추가해요. 안드로이드, 이번에는 레이아웃 패딩을 안드로이드 패딩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딩이 있고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쪽이 있어요. 이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을 한 번에 주고자 할 때는 패딩 값을 주면 됩니다. 자, 이 레프트 똑같이 줘볼까요? 마찬가지로 얘를 100픽셀 이렇게 줬어요. 자, 이건 내부 여백이죠. 이건 바깥쪽 여백이고 실행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왼쪽이 100만큼 떨어져서 그 다음에 요소들이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마진과 레프트는 뭐다? 마진은 바깥쪽 여백, 그 다음에 패딩은 안쪽에 있는 요소가 시작되는 곳에 그 공백, 여백을 주는 곳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여기서 지금 다 하면 시간 낭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크기에 관한 거, 색상에 관한 거, 마진, 그 다음에 패딩 개념만 익히시고 하나씩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테스트 해본다고 해서 절대 외우거나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이렇게 정렬을 시키고 싶다, 요만큼 마진을 주고 싶다, 패딩을 주고 싶다, 그때마다 이클립스에 어시스트 있죠. 어시스트 하면 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동 입력이 되니까 그 어려운 말들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해서 자꾸 손에 익을 때까지, 그죠?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시면 금방 이런 정렬 같은 거는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 버튼을 알아보면서 정렬에 관한 것도 알아봤는데요. 이런 속성들, 정렬에 관한 속성, 크기에 대한 속성, 색상, 그다음에 마진, 그다음에 패딩, 이런 것은 비단 버튼 위젯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겠죠. 버튼은 최상위에 뭐가 있다? 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뷰에서 나온 위젯들, 앞으로 알아볼 텍스트 뷰, 에디트 뷰, 이미지 뷰, 토스트 이런 것들에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속성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뷰 알아볼게요. 텍스트 뷰. 텍스트 뷰는 딱 말만 들어도 무슨 위젯이겠다 생각이 드시겠죠? 글자를 입력하는 겁니다. 글자 입력. 자,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우고요. 자, 여기다가 텍스트 뷰. 자,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위드는 몇을 줄게요. 안드로이드
레이아웃는 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텍스트는 A, B, C, D, E, F, G. 자, 이렇게 주고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버튼이 있고 그 버튼 밑으로 뭐가 나와요? 텍스트 뷰가 또 나오겠죠. 네, 텍스트 뷰는 속성을 뭐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텍스트만 줬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A, B, C, D, E, F, G만 나오겠죠. 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나왔는데 나는 여기서 속성 몇 가지 제가 생각나는 거 몇 가지 한번 쭉 적어볼까요? 자, 안드로이드 뭐 적어볼까요? 패딩 한번 줄까요? 패딩을 20픽셀 주고요. 자, 안드로이드 텍스트 텍스트 스타일에서 볼드, 이탈릭 이런 걸 줄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려우면 그냥 변화가 없고요. 볼드 채주고 이것도 속성도 여러 가지 같이 줄 수 있으니까 이탈릭 한번 줘볼게요. 안드로이드 텍스트 컬러도 줄 수가 있습니다. 컬러가 바탕이 빨간색이었으니까 하얀색으로 해볼까요? 자, F 네, 하얀색으로 하고 또 사이즈도 정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 사이즈 정해서 예를 들어서 20픽셀 자, 이 정도만 줘볼게요. 자, 속성의 이름들이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바로바로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 번씩 그냥 쭉 구경하면서 코딩을 해보시면 금방금방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되겠죠. 먼저 텍스트 ABCD 그 다음에 패딩 20픽셀이니까 20만큼 좀 떨어진 거예요. 다음에 텍스트 스타일 볼드 주고 이탈릭 그러니까 기울어진 문자 됐고요. 요거 백그라운드 한번 요 위젯의 백그라운드를 파란색으로 바꿔볼까요? 파란색 이렇게 해볼게요. 자, 텍스트뷰는 어떠한 정보를 화면상에 출력을 해주는 아주 유용한 위젯입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도 쉽고요. 버튼도 마찬가지죠. 버튼은 어떤 리액션을 주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버튼이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버튼과 텍스트뷰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표로 또 가서 텍스트뷰는 별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와볼게요. 에디트뷰는 뭐냐면 텍스트뷰하고 똑같은데 에디트뷰는 실제로 내가 어떠한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그 텍스트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에디트뷰 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밑에 또 할게요. 에디트뷰 에디트 텍스트 자, 안드로이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차지한 거로 하고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히트는 이거는 랩으로 할게요. 안드로이드 자, 얘는 사용자가 키패드나 가상의 키보드를 이용해서 단어를 입력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입력하기 전에 힌트를 줄 수가 있어요. 입력하세요. 그죠? 이거를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please input ID user ID 이렇게 할까요? ID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자, 힌트는 값이 아니죠. 그냥 약간 이렇게 음영이 다운된 거로 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실제로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글이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포커스 깜빡깜빡거리죠. 그래서 입력하면 실제로 타이핑 됩니다. 한글 버전은 조금 제한이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갖고 있는 타겟폰에서 설치한 다음에 하시면 한글 특수문자 이런 거 다 무리 없이 입력될 겁니다. 다 지우면 또 please input user ID 이렇게 뜰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나 이런 거 다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텍스트 스타일 같은 거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을 볼드, 이탈릭으로 해보고, 다음에 이거 그대로 하나 복사해 갖고 밑에 하나 더 넣는데 아이디 가면 있는 게 아니라 패스워드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패스워드로 이렇게 하는데, 패스워드는 화면상에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패스워드, 이거를 true, 이건 패스워드다, true 주면 화면상에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입력한 물자가 에스타리크나 아니면 특정한 뭐 원이라든가 점이라든가 이런 거로 안 보이게 되겠죠. 노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네, 그래서 입력을 하면 쭉 되는데, 여기는 패스워드니까 이렇게 안 보이는, 그죠? 점으로 표현돼서 입력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패딩과 마진 이런 속성들 다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정렬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비티 이용해서 정렬도 다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갈 길이 바쁘죠. 에디트 뷰가 에디트 텍스트인데, 요거 오타입니다. 오타. 에디트 텍스트입니다. 자, 이미지 뷰네요. 이미지 뷰는 이미지를 넣는 뷰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여기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미지 넣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미지 넣을 공간이 없겠죠. 요거 좀 지울게요. 다 딱 지우고. 자,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지가 마땅한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는 예제한 거에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임포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배포된 예제에서 요쯤에 있을 것 같은데요. 볼까요? 리소스에 드로블. 네,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컨트롤 C에서 그냥 가져오면 돼요. 카피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리소스에 여기다 넣을게요. 패스트. 네, 그러면 들어왔고요. 우리는 이 리소스를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이 리소스 열어보니까 SBA 로고네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이미지 뷰니까 이미지 뷰라는 이런 위젯이 있고요. 자,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위드, 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뷰니까 소스가 있어야 되겠죠. 어디에 있는 이미지를 쓸 것인지. 그래서 안드로이드 src로 해서 어디 r. 골뱅이를 붙이고요. 골뱅이 어디에 골뱅이를 우리가 쓰죠. 그리고 어디에 있냐면 얘가 드로우블 폴더에 있죠. 그래서 드로우블에 있다. 그래서 드로우블, 이걸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 누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sba 언더바 이미지, 여기는 아이디 그대로 화일명 그대로 불러와지고요. 얘를 쓰겠다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을 좀 시켜볼게요. 어떻게 불러왔는지. 네, 이렇게 다 불러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그리고 이제 불러오는 것만 분명히 알죠. 여기 리소스를 등록하는 순간 얘는 어디? 모든 객체의 유니크한 id 값은 r.java에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찾아보면 여기 등록이 되죠. 자동적으로 우리가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에서 드로우블 폴더에 넣는 순간 알아서 이렇게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에서 유니크한 정수형의 id 값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다 쓸 때는 어떻게 갖다 써요? 그냥 드로우블의 SBA 이미지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되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 변화인데, 자, 요거는
코드를 보면서 좀 여기에 코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위드 값을 결과물 보면 위드 값을 200으로 이렇게 줬어요. 그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주고 스케일 탑을 매트릭스로 준 거예요. 매트릭스. 그죠? 그럼 매트릭스로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결과물처럼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사이즈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미지 비율 사이즈를 주는 거죠. 줄어든다고 해서 요 이미지가 깨지거나 어떻게 변형되느냐 그러지 않고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같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주석을 풀어서 제가 요거를 한번 옮겨 볼까요? 그대로 옮겨와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걸 먼저 볼게요. 자, 주석 처리한 거니까 요거는 없는 코드나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스케일 타입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사이즈를 200에 200을 바꿨어요. 그러면 원래 요거는 옆으로 놓는 기다란 직사각형이죠. 그죠? 자, 하지만 매트릭스를 주니까 그냥 잘려버려요. 잘려버리고 요게 비율 그대로, 얘가 원래 이 이미지가 갖고 있던 비율 그대로 화면상에 묘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볼까요? 얘를 주석 처리해 주고요. 주석을 바꿔볼게요. 여기서 주석을 처리할게요. 저기 위에 겁니다. 이 위에 건 그대로죠. 그대로 원래 원본 그대로 속성을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속성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못 외워요. 저도 한참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러면 레퍼런스 문서나 아니면 간단한 테스트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다시 또 코딩을 하곤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주석을 처리해 볼게요. 얘 주석 처리하고 주석을 풀어봅니다. 자, 맥스 값을 가로와 세로에 100에 50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최대값이 100하고 50으로 정해져 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조그맣게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크랍도 있고 이미지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됐죠. 100에 50으로 이미지에 대한 속성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다 하긴 어렵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모든 속성을 다 정확하게 알고 바로바로 코딩을 하지는 못합니다. 관련 레퍼런스 문서를 계속 참고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작업을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런 게 속성이 이렇게 속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 뷰는 이렇게 하고요. 또 그 다음에 토스트 위젯 알아볼게요. 토스트는 뭐냐면 우리가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에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면 잠깐 팝업 창 비슷한 거로 반갑습니다 누구누구님, 아니면 어떤 실행을 딱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계좌 이체를 했어요. 그러면 팝업 창으로 정상적으로 다 계좌 이체 됐습니다. 팝업 창 잠깐 보다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웹상에서의 팝업 창, 모바일 상에서의 팝업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안내 문구가 나왔다 사라집니다. 그림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어떤 레이아웃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자바 코드에 입력을 합니다. 보시면 여기다가 제가 토스트이기 때문에 토스트 클래스란 걸 써요. 그래서 토스트, 그래서 스태틱 메소드 메이크란 걸 쓰고요. 자, 컨텍스트 먼저 3개의 파라미터를 봤는데, 컨텍스트는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 응용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걸로 일단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여러분이 하나씩 그냥 생각을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메인 액티비티죠.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this
컨텍스트 넣어주고요. 텍스트는 뭐냐면 실제로 팝업 되어서 나올 문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퍼스트 토스트라고 할게요. 자, 듀레이션은 뭐냐면 얼마만큼 오랜 시간 동안 화면에 보였다 사라질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토스트 상수로 이렇게 두 가지 존재해요. 롱, 좀 오래 보이도록 하는 거고 잠깐만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잠깐만 보이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make 텍스트 가지고 토스트 객체를 만들었고요. 여기를 바로 여기서 show라는 메소드를 주면 잠깐 화면에 보여줍니다. 이 메소드가 호출돼요.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올라와서 이 메소드가 자동 호출이 되고요. 그 호출이 되었을 때 set 컨텐츠 뷰를 이용해서 레이아웃 만들죠. 레이아웃 다 만들고 나서 무슨 작업이에요? 토스트라는 작업, 잠깐 화면에 보여지는 문구 보여지는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화면을 잘 보세요. 잠깐 깜빡였다가 사라집니다. 토스트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하기도 굉장히 간편하죠. 그래서 꼭 사용법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퍼스트 토스트 나오고 사라지겠죠. 네, 이렇게 여기다가 뭐 특수문자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어요. 띠띠띠띠띠 띠띠 여기고 띠띠띠띠띠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제 위젯의 기본 중에서도 아주 기본인 버튼,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에 에디트 텍스트, 그 다음에 이미지 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위젯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안에서 그런 위젯을 조금씩 다룰 수 있는 속성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정렬에 관한 게 나왔었어요. 처음에 정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씩 이런 게 있다. 가운데 정렬, 그래비티를 이용하죠.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위쪽 상단, 하단 다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와 색상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진과 패딩 이용해서 바깥쪽 여백을 얼마만큼 줄 것인지 안쪽 여백을 얼마만큼 줄 것인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하나씩 심심풀이 땅콩으로 시간 있을 때 하나씩 구경해 보시고요. 절대 외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외운다고 외워지는 것도 아니죠.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자주 사용해 보시고 잘 안 될 때는 레퍼런스 문서 참고해서 여러분이 습득을 학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뷰가 있었어요. 이미지 뷰의 속성은 조금 까다로운 것도 있고 이미지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자꾸 여러분이 써보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스트는 간단한 건데 많이 쓰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여기 보니까 좋은 게 있네요. 토스트의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요. 자, 요거 나온 거니까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드코딩으로 여기다 문자를 입력하는 거는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스트링도 그 문자기 때문에 스트링 XML 파일을 열어서요. 여기다가 태그를 하나 더 넣습니다. 스트링이고 네임이 예를 들어서 퍼스트 텍스트다 그래서 FT를 줄게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퍼스트 토스트라고 줄게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불러오다 이제 써요. 이 리소스를 get text get string인가요? 네, get string이죠. 자, r 스트링 바로바로 뜨죠. 그래서 com.example android r이 뭐예요? r.java 여기죠. 젠 파일 있는 거 얘를 갖다 쓰겠다. 여기서 어떤 거? ft를 쓰겠다. 예,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앱박이 뜨죠. 잠깐만요. 이 스트링 파일 잘못 열었죠. 여기 이 패키지에서 스트링 열었죠. 자, 요거 이렇게 하고요. 닫아버리고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여기 패키지 헷갈렸네요. 여기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곳이 이곳이죠. 스트링에서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뭐예요? 퍼스트 토스트하고 이름이 ft라고 했죠. ft. 예, 이렇게 하면 R이 생겼을 것이고 예, 이제 앱박 사라졌겠죠. 자,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소스는 소스대로 분리하는 게 좋고요. 로직은 로직대로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MVC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소스와 로직은 분리해서 작업하는 게 좋겠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스와 로직을 분리할 수 있게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들 저 또한 그렇고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 프로젝트에 맞는 조그만 프레임워크라도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수의 수준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좋은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